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예요. 오늘 영상의 주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벌 수 있는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죠. 경제적 자유가 돈이 많다고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어찌 되었든 간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만큼 다툼의 소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인생사를 조금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 행복의 우선순위가 돈은 아니에요. 정말 돈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오늘 영상의 주제, 돈을 벌 수 있는 영상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띄워놓은 창은 코스닥 종합 차트예요. 주로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죠.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주식은 코스닥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무거운 거,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가 하루에 30% 상한가 가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없어요. 이거는 역사가 뒤집히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일주일 만에 100% 급등하면 이건 역사가 뒤바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고, 그만큼 대형주들이 무겁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30% 상한가가 수두룩하게도 나오고요. 일주일 만에 100%, 150%도 올라가요. 이런 이유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이 나오는 코스닥 종목들을 주로 투자해야, 이게 1000만원을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1000만원을 벌 수도 있고,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다는 거죠. 번쩍번쩍임에 엄청난 수익에. 그런 걸 흔히 테마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라고도 하고 여러 명칭들이 있죠. 여튼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주로 포진되어 있다. 지금 띄워놓은 창을 보시게 되면 2022년 1월 코스닥이 1040포인트 정도에서 2023년 1월 전까지, 그러니까 2022년 12월 정도까지 대략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갔어요. 코스닥이 1040에서 6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지옥 간 거죠. 완전히 투자 실패. 그리고 중요한 거요, 2023년 1월 650포인트 정도에서 코스닥이 현재까지 2023년 7월 950포인트를 찍는 시점까지 40%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코스닥이 40% 정도 급등을 했죠. 그러면 모든 개미가 돈을 벌어야 정상이에요. 떨어질 때는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물려서 고생하고 벗어나질 못했는데, 아니 40%가 올라왔어요. 얼추 거의 다 올라왔죠. 2022년 1월 기준 1040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올라오질 못했어요. 평단까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AI 관련주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튀어나온 AI 관련주,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는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뭐 10배도 가고, 기본 100%는 기본이에요. 그냥 여기 엮었다 그러면 100% 이상 그냥 급등. AI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 그래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유난히 크게 간 애들이 있어요. 크게. 그게 뭐다? HBM 이 관련으로 엮여가지고 크게 간 애들이 있는데, 이 HBM이 뭐냐면은 쉽게 인공지능 AI랑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미국의 기업이죠.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얘랑 엮여가지고 한국에 이제 겁나게 크게 간 아이가 있죠. 누구냐?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 조립식 컴퓨터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작년 11월 정도죠. 인공지능 AI와 연관이 되면서 엄청나게 그냥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주가 자체가. 여기에 엮였다 그러면 무조건 또 100% 이상 날아간 거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AI 관련,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거 관련,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엮여있는 반도체,
얘네들만 주도 섹터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주 이런 거는 소리 소문 없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나마 뭐 당뇨 이런 거 엮여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뭐다? 2차 전지와 HBM 관련 반도체주들, 그리고 인공지능 AI,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즉, 이 종목들이 없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에 물려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코스닥이 단기간 내 지금 2023년 1월부터 현재 7월까지 40%가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다. 쉽죠, 여러분들? 이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세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정도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왔어요. 이거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뭐 반토막 이상도 가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2023년 1월 650포인트 때부터 현재 7월까지 950을 찍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추세 때 상단을 올라타게 되면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이제 눌림이 오든 쉬었다 가든 뭐든 간에 다른 섹터들,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로봇이든 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고점에서 많이 예를 들어서 한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섹터들, 걔네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야 이게 완벽한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대세 상승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빠졌고 V자 반등을 해서 이때 올라갈 때는 모든 종목이 날아갔어요. 뭘 사도 수익이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2022년 1월 하락장을 시작으로 현재 상승장이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은 똘똘한 개미들, 스마트 개미들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에라 모르겠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장입니다. 여튼 코스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사를 제가 하나 띄워놨어요.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아는 회사죠. 이거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얘가 뭘로 엮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느냐? HBM이에요. HBM이 이게 뭐냐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기사 잠깐만 볼게요. 보세요. 배터리 아저씨 여러분들 알죠? 이 아저씨가 얘기만 하면 2차 전지가 막 날아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주가에 바람을 넣는 게 아니냐, 이 아저씨가 엄청난 힘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미 코로나 때부터 에코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시대가 바뀔수록 전기차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다 바뀔 거예요. 환경오염이다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엄청 덥잖아요. 오늘도 제 차가 37도를 찍은 것 같아요. 밖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거의 실성할 정도, 실신할 정도. 그 정도로 더운데 이게 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자체도 이제 휘발유, 경유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로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 최근에 폭발적으로 급등을 할 때 이 아저씨께서 함께 떠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누가 말을 못해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 배터리 아저씨께서 한미반도체를 공개 저격,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다, 고평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고공행진,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냐? 얘네는 쉽게 그 본딩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칩과 칩을 붙이는 본드 같은 기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중요한 기술, HBM이라는 이 반도체,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로 속해 있는데, 얘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저격을 한 이유는 이 본딩 장비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해되시죠?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주가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 2차 전지가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런 황제주에 등극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매출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대비 현 주가 고평가 맞죠. 그러니까 주식은 주가는 어찌됐던 기대심에 올라가요. 기대심이 있어야 주가가 기대심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난다. 기대심이 꺼져버리면 주가는 함께 꺼져요. 즉 호재가 있고 기대심이 많아야 주가는 급등을 한다.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호재와 기대심이 소멸, 흔히 알고 계시는 재료가 소멸돼 버리면 주가는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이제 기사 하나 받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상반기 6.3조 적자 6조 죄송해요. 적자 메모리 회복 국면 낸드 감산 확대. SK하이닉스가 그 HBM 독보적으로 이제 독점이죠. 거의 독점이에요.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에 납품을 하는 독점. 얘네가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우위에요. 압도적으로 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잘한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으로 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기대심에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기대심에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지금 이제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막 흑자 전환해가지고 좋게 나온 건 아닌데, 어찌됐든 적자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기대심, 반도체 업황이 이제 추후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반도체는 찬바람이 불면 좋다. 이제 찬바람이 지금은 뜨거운 바람이 불지만 앞으로 찬바람이 부는 시점이 오죠. 그쯤 되면 적자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이죠. 일단은 기사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내용인데 보도록 할게요. 제2의 2차 전지가 되나 반도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심이죠. HBM. 도대체 넌 누구냐? 이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반도체계의 그냥 명품?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하나를 팔아도 비싼 거. 즉 똑같이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안 하고 적게 팔아도 비싸기 때문에 비싸면서 많이 남겨 먹으면 어찌됐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명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의 한 종류이고 그러니까 디램을 예를 들어 칩을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를 이제 붙이는 게 본딩 기술인데 그걸 한미 반도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연결하는 거. 이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아무튼 어렵다. 어렵다. 아무튼 반도체계의 명품이고 비싸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존 DDR 제품보다 낮은 전력 소모와 높은 대역폭을 가지기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카드 작업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챗 GPT 등 생성형 AI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데 HBM의 성능에 따라 이 AI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여기 1등, 한국 1등이 어디다? SK하이닉스다. 거기에 엮여서 본딩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비슷한 거 납품을 하고 그런 회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반도체 회사들, 덜 오른 회사들이 있으면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좋겠죠. 거기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주기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더 좋고요.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는 게 핵심이죠. 가격이 일반적인 디램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만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는데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업계에 따르면 HBM 시장은 용량 기준으로 2024년까지 2배 이상, 금액 기준으로는 2028년까지 3배 이상, 약 60억 달러. 이게 현재 환율 기준 하나로 따지면 7조 6,600억 정도 성장 예정이에요. 작은 시장은 아니죠. HBM의 핵심 기술은 기존 디램과 다르게 아파트처럼 칩을 쌓아 올린 구조. 여기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단과 하단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을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인 실리콘 관통 전극이 핵심이고 HBM3는 D램을 12층까지 쌌는데 이때 전체 높이가 GPU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웨이퍼를 종이처럼 얇게 만들고 이 얇은 웨이퍼에 구멍 뚫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칩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는데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명품이고 비싸다. 하여튼 2022년 세계 HBM 생산 시장 1위는 SK 하이닉스로 점유율 5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에 삼성전자 40%, 미국의 마이크론이 10% 정도. 마이크론이 이거에 이제 뭘 하겠다 기사가 아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 기업이 HBM을 생산해 미국의 엔비디아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대표 HBM 관련주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꼽히고 있는 이유이다. 엔비디아 엄청나게 날라갔죠. 참고해 주시고 현재 시장은 어떠한가? 인공지능 AI 열풍이 국내 포함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요. 이게 거대한 테마를 형성을 시켰죠. 작년부터 반도체는 과거로부터 개인 PC, 모바일 서버, 클라우드, AI까지 온 상황. 현재는 AI 자체가 서버와 클라우드에서만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디바이스, 휴대폰이든 뭐 컴퓨터든 뭐든 간에 통해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가 여기저기 들어가야 되니까 큰 변화가 올 수가 있다. 현재 엔비디아 GPU가 뭐예요?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얘는 그냥 그래픽 카드예요. 간단하게. 함께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HBM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4세대 HBM까지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양산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리드하고 SK하이닉스가 따라갔다면 HBM3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질렀어요. 한국 메모리 역사상 처음이죠. 이런 거는. 근데 삼성이 늦어진 이유가 HBM이 처음 개발된 2008년 시점이에요. 이게 AMD라는 회사? 거기 미국의 회사에서 이제 게임용 GPU에만 사용하는 개념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HBM의 연구 개발 팀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 나갔는데 이게 게임에만 집중되는 게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개발팀을 해체. 그리고 그래픽 D램인 GDDR에만 집중. 근데 2022년 11월, 작년 11월쯤에 갑자기 그냥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면서 AI 혁명이 시작된 거죠. HBM 시장이 화끈하게 열리게 된 거고 한국이 HBM 시장의 90%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조차도 그리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 HBM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무튼 HBM 관련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이 차트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차트를 보기 전에 하이닉스 재무 정도를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2023년 3월까지 맨 끝을 보면 이제 퍼센티지가 있어요. 근데 적자전환 뭐 이런 개념이죠. 이게 다 흑자로 바뀌고 여기 그냥 플러스로 해서 그냥 엄청나게 번쩍번쩍거리면은 좋은 거죠. 정말 좋은 회사죠.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미 그 정도로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번쩍번쩍거릴 때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겠죠. 꼭지를 찍겠죠. 보통 실적이 추후 좋아지리라 예상이 될 경우에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면 이제 꼭지를 찍는 경우가 있죠. 여튼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오르는데 도움이 돼요. 실적이 구리고 재무가 구리면 그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작전 테마주죠. 그런 건 고점에 개미가 물리면 위험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여기 개인이에요. 개인을 보면은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엄청나게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으로 해서는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이 좀 사다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속적인 매수. 여튼 개미가 털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더 긍정적으로 되려면은 기관 쪽도 외국인 쪽도 전부 다 사는 쌍끌이 매수, 쌍매수라 그러죠. 그게 더 좋다. 주가가 오르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월봉으로 해서 한번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현재 추세 자체가
이렇게 추세대를 타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탈을 시켰어요. 근데 다시 위로 끌어올려 놨다. 그러면 한번 추세대 상단을 때리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단 누르고 가느냐, 월봉 기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느냐. 이제 곧 8월이잖아요. 이게 7월달 월봉 캔들이에요. 그럼 8월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렀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전고가 대략 13만 3천 원대 정도죠. 여기를 한번 때린다. 때리고 뚫고 고점을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층별 주가 현황. 자, 봅시다. 1층이에요. 1층이 언제부터 바닥 공사를 했냐면 2022년 6월부터 그리고 2023년 5월까지 대략 1년가량 1년 동안 바닥 공사 마무리하고 지금 최근에 2층으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2층 이해되시죠? 2층으로 올라왔고, 그러면은 현재는 어떻게 됐다? 3층으로 올라왔죠. 여기 3층이잖아요. 2층을 뚫었어. 3층까지 올라왔어요. 3층에서 다이렉트로 위로 한 번 더 빠르게 쏴주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가를 2층의 상단 공사를 하면서 눌렀다가 가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2층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박스권이라고 해요. 요렇게 박스권. 추세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단 109,800원 여기를 이렇게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바뀌어요. 밑으로 하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12만 1,000원대 여기는 지켜주면서, 눌려도 지켜주면서 가는 게 좋고, 위로 이제 고점, 아까 월봉 기준 설명드린 고점을 향해서 가는지 봐야겠죠. 여튼 흐름이 좋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은 뭘까요? 한미반도체죠. 매출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회사는 아닌데 어찌됐든 엮여서 지금 엄청나게 크게 급등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녀석도 재물을 한번 볼게요. 재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꾸준히 늘고 있고 나쁘진 않고, 기타 다른 재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재무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단 매출이 많이 받쳐주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수급 상황 볼게요.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이 최근에 사고 있었고, 외국인이 최근에 팔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관 쪽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 팔고 있다가 금요일엔 어느 정도 매수 전환이 되었고, 투신이 지속 사고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도 많이 사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만 일부를 팔았고, 코쟁이는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여튼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고, 주가를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연봉으로 설명드릴게. 1월부터 현재까지 고가 기준 347%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엄청 높은 거예요. 주가 상태가. 여기 잘못 물리면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건데, 지금 주가 라인을 대략 제가 잡아드리면, 하단 43,200원 43,200원이 종가 기준 이탈이 없으면 위로해서 1차적으로 51,000원대 헤딩하고 뚫고 더 가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아니면 여기서 박스 꼬리 달고 또다시 물리느냐. 지금은 5일선을 지키면서, 이 형광색 선 5일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죠.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단기 박스권. 그리고 여기 이걸 뭐라 그런다? 상방조정. 즉 때리러 가느냐에 봐야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그러면 43,200원대 이탈, 종가 기준 이탈을 하는지 여부. 내려오면 여기를 찍고 가느냐, 아니면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타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확실하게 이탈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 하단에서 라인을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여튼 현재 주가 상방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에서 쏘는지 51,000원대 헤딩 또는 돌파해서 더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돌파해서 더 가면 또 다른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죠.
여튼 이 외에도 다른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덜 오른 회사들도 있고 찾아보면 엮어서 올릴 만한 테마. 이게 하나의 테마잖아요. 간단하게. 이걸로 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 같이 함께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의 하단 댓글창에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로 제가 운영하는 오픈 톡방에 들어오고 싶다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주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들어와 주셔야겠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